안녕하세요, 플리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 시점에서 셀프 사진관 카메라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앞에 영상에서 카메라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그런데 사진 결과물이 생각처럼 잘 안 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면 어떡하지? 배경이 원하는 만큼 안 담기면 어떡하지? 아니면 핸드폰은 너무 편한데 카메라는 너무 어려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단 하나의 렌즈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렌즈 하나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에 맞는 렌즈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정말 추천을 하는 렌즈 종류가 다양하죠.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쓰면 비네팅이 생겨서 좋지 않다더라.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쓰면 비율이 바뀌어서 시야가 좁아진다더라. 가성비 렌즈는 이게 좋다더라. 정말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렌즈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막상 셀프 사진관에서는 렌즈를 딱 하나만 써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보는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앞 영상에서 선택드린 캐논 바디의 렌즈군은 어떤 것을 써야 좋을까? 첫 번째 고민 요소는 캐논 렌즈 EF 렌즈를 변환 아답터 마운트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미러리스 전용 RF 렌즈를 사용하는 방식 중 선택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EF 렌즈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혹은 중고 렌즈로 EF 렌즈군 중 L 렌즈, 럭셔리 렌즈가 되겠죠. 이 렌즈를 꼭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저라면 별도의 변환 아답터까지 부착해서 미러리스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 캐논에서는 이벤트로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하면 변환 아답터를 무료로 주는 행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10만원 정도 하는 변환 아답터를 별도 구매해야 하기도 하고, 부착 시 1, 2cm 정도 더 튀어나오게 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민 요소로는 단렌즈를 사용할지 줌 렌즈를 사용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들에서 단렌즈나 줌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간이나 실내 촬영에서 단렌즈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어두운 장소에서 충분한 빛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올 수 있는 ISO 영역을 부득이 올려서 사진의 퀄리티를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가 대체적으로 낮게 시작하는 단렌즈가 좋다고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웃포커스 영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사진관은 빛의 밝기를 커버해줄 스트로보 조명을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개방의 장점을 활용할 요소가 한 가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O 조정을 위한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가 낮은 렌즈를 선택하는 요소는 빼두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촬영용 카메라의 경우 파손의 위험이나 결과값의 틀어짐 방지를 위해서 일정 위치로 고정을 해두게 됩니다. 고객이 카메라를 만지는 것 또한 불가능하도록 안내를 드리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특성상 카메라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세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촬영 결과물의 화각 범위를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세팅하게 되는데, 단렌즈로 부착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는 화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하는 수정 작업을 또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나요? 따라서 줌 렌즈로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셀프 사진관 공간을 고려해 본다면 촬영을 하는 구간은 대부분 표준 화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메라 높이와 거리를 잘 조절하면 줌 기능으로 꽉 찬 1인 상방시 프로필이나 전신 촬영 또는 단체 촬영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고민 요소는 그럼 다양한 줌 렌즈군 중에 어떤 걸 사야 할까 고민이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의 줌 렌즈를 선택한다면 그냥 캐논 RF2405 f4에서 7.1 IS STM 렌즈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그 이상의 럭셔리 렌즈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이제 사실 건데요. 네, 좋은 렌즈군을 사용하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이 더 들겠죠. 창업하는 예산이 많으시면 바로 고급 렌즈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선택한 바디 기준의 유효 화소수는 2420만 화소수입니다. EOS-R이나 알파5와 같이 화소수가 3000만 이상이 되는 바디가 아닌 상황에서 초기에 부담스럽게 럭셔리 렌즈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셀프 사진관에서 주로 출력하는 용지가 대부분 46 사이즈 또는 57 사이즈 용지를 감안하고, 또한 그 정성을 들여 개별 편집을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문점을 이야기하실 건데요. 자, 최대 조리개가 F4에서 7.1로 변화가 생겨서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조리개 수치 4.0 미만으로 더 내릴 수 없어서 배경이 뽀얗게 흐리는 그 보카시 효과죠. 이 보카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둘째, 가변 조리개 영역인 4에서 7.1에서는 조명의 밝기를 고정으로 해서 두었을 때 사진의 결과의 밝기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이건 앞에서 살짝 그 이야기 드렸지만 촬영 조건이 야외나 실내에서 빛의 밝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이 되고, 조리개를 4.0에서 7.1 이하로 세팅을 해야 하는 촬영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리개 4.0 이하로 내려가는 렌즈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셀프 사진관에서는 대부분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까지 촬영을 한다고 고려한 세팅을 해야 하기에 F8 이상으로 세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일한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조리개 7.0 이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인물의 공간감에 대해서 조리개를 4.0 이하로 개방해서 찍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그건 1인 또는 촬영 작가님들이 상황을 고려해서 촬영을 하는 곳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의 위치 또한 충분한 고려가 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거죠. 셀프 사진관은 가능한 일관된 결과를 내는 것이 더 운영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에서는 줌 렌즈 범위가 넓은 렌즈로 운영하시다가 정말 렌즈군이 필요하다면 그때 조리개가 최대 가방이 낮은 렌즈로 별도 하나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또한 바로 구매하시기보다는 하루 이틀 대여를 해서 활용 효과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스튜디오 창업을 도와드리며 직접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현장을 경험하고 익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품 하나하나의 특성까지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런 분들이라면 생각하시는 그 카메라를 그리고 그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렌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제품군들 같은 경우 장비 설명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시공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문의 주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리커였고요. 다음에도 작은 팁이라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